서울신문과 멜론이 공동 기획한 K-팝 100대 명곡. 저는 진행을 맡은 서울신문 이정수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전문가 35분이 참여해 선정한 70위부터 61위까지 곡들을 알아보고 각각의 곡에 대해 얘기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대중음악 평론가 김도헌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대중음악 전문 저널리스트 박희아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원히 함께니까 DNA. 네, 방탄소년단의 DNA가 70위에 올랐습니다. 네, 기자님의 노래를 정말 많이 듣는데요. 네, 2016년에 이제 윙스 앨범 그리고 피땀 눈물로 본격적으로 글로벌 시장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 방탄소년단. 이 방탄소년단이 빌보드 뮤직 어워즈에서 소셜 부문 아티스트 상을 수상하면서 세계에 본격적으로 더 많은 분들에게 이름을 알리게 되었죠. 그 시작, 첫 발걸음을 뗀 곡이 바로 DNA입니다. 굉장히 기분 좋은 설렘과 떨림, 그리고 이 모든 건 우연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어떻게 보면 좀 필연, 종교의 율법, 우주의 섭리 이런 단어들까지 활용을 해나가면서 너와 내가 만난 것은 이제 필연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좀 더 뻗어나갈 수 있다. 이 무한한 확장, 이런 가능성을 담고 있는 노래라서 당시에 저도 이 노래를 들었을 때 굉장히 좋은 첫 출발을 했고, 그리고 이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믹스와 마스터링이 정말 완벽하게 된 곡이 어떤 곡인지를 보여주는 되게 중요한 샘플 같은 곡이에요. 그래서 음향 시스템이 좀 좋은 곳에서 들으면 더 좋겠지만 그러지 않고 그냥 이어폰으로 듣더라도 멤버들 7명의 캐릭터가 하나하나 다른 이제 위치로 믹스된 거를 들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을 쓰면서 들어보시면은 이 곡에서 멤버들에게 어떤 캐릭터를 부여하려고 했는지 그걸 너무 정확하게 느끼실 수 있는, 그래서 훨씬 재미있게 곡을 즐기실 수 있는 뭔가 여지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69위는 이달의 소녀의 버터플라이입니다. 저희 차트에 오른 대부분의 곡들이 히트곡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이 노래는 대중적으로 흥행했다기에는 조금 부족하죠. 그럼에도 많은 평론가 분들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69위에 올랐습니다. 네, 이 곡 같은 경우에는 보컬 어레인징도 그렇고 코러스에 유용하는 방식도 그렇고 사실 대중적으로 인기를 끌기엔 좀 난해하다고 말할 수 있는 곡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미적으로 갖고 있는 우수성에 대해서는 꼭 얘기를 한번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소녀들의 얘기를 또 하고 있는데 이 소녀들을 뮤직비디오 안에서 전 세계에 있는 여성들의 이야기로 확장을 함으로써 이 소녀의 성장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을 해줬고요. 이달의 소녀 자체는 사실 데뷔 전부터 거대 프로젝트로 굉장히 관심을 많이 모았잖아요. 멤버 개인마다 싱글이 있었고 뮤직비디오 콘셉트가 있었죠. 그런데 이 멤버들이 모여서 그룹으로 어떤 활동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초창기에 조금 헤매는 듯한 모습도 보여줬어요. 그런데 이 거대한 캠페인에 걸맞는 노래가 버터플라이였던 거죠. 이렇게 버터플라이라는 노래가 나오면서 아까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 세계의 소녀들, 인종, 성별 구분 없는 아주 다양한 모습이 담기면서 뭔가 하나로 모여서 버터플라이, 나비의 날갯짓처럼 만개하는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노래 자체가 앞으로도 이달의 소녀 활동 그리고 이달의 소녀의 정체성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곡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68위는 신화의 브랜뉴입니다. 지금까지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신화의 긴 역사에 비춰봤을 때는 초창기 곡으로 분류할 수도 있겠지만 이때만 해도 벌써 7집 앨범이었죠. 네, 7번째 앨범이었는데요. 사실 신화에게 이 브랜뉴는 굉장히 의미가 깊은 곡입니다. 왜냐하면 7번째 앨범이지만 SM 엔터테인먼트를 떠나서 처음으로 발표하는 앨범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포스트 SM을 어떤 식으로 그룹이 진행할 것이냐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증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굉장히 성공적이고 화려한 퍼포먼스 그리고 이제 절도 있는 무대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소속사를 벗어나서도 장수 아이돌로 계속해서 팬들과 호흡할 수 있는 역량과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증명한 트랙이 바로 브랜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신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느 정도 연차가 찬 상태에서 그 여성 댄서들과 만들어내는 합을 통해서 신화 멤버들이 갖고 있는 섹슈얼한 모습들을 또 각인을 시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많은 K-팝 그룹들에게 언제 어떤 적합한 타이밍에 이제 이 여성 댄서들과의 합을 보여줘야 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팬들에게 거부감을 불러일으키지 않고 그런 완벽한 무대를 꾸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뭐랄까요, 중요한 레퍼런스가 되는 그 곡과 퍼포먼스 중에 하나죠. 67위는 한국 대중음악사의 영원한 섹시 아이콘 엄정화의 초대가 차지했습니다. 엄정화 하면 떠오르는 곡이기도 하고 또 이 90년대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가장 섹시한 곡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시스타나 뭐 마마무 같은 그룹뿐만 아니라 이제 뭐 그냥 아까 잠시 얘기하면서도 뭐 레드벨벳부터 해서 뭐 소녀시대 이렇게 뭐 섹시함을 전면에 내세우지 않은 그룹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모먼트들에서는 이 엄정화의 초대가 갖고 있는 굉장히 미묘하고 베일에 쌓여져 있는 듯한 이 걸그룹들의 모습을 조금씩 노출하는 것에 있어서 어떤 중요한 이제 레퍼런스로 기능한 곡이 바로 이 초대라는 트랙입니다. 이 노래에서 전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이제 엄정화 씨가 이제 초대할 때 굉장히 좀 은유적인 표현을 많이 쓴다는 거예요. 아슬아슬하게, 아찔하게. 그래서 굉장히 직접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좀 은근히 섹시미를 강조하는 트랙이다. 그래서 메시지적으로도 굉장히 좀 재밌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이제 나중에 또 자세하게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6위는 여자친구의 시간을 달려서입니다. 이 노래로 유리구슬, 오늘부터 우리는으로 이어왔던 여자친구의 폭발력이 제대로 증명된 계기가 됐습니다. 이 노래가 고하고자 하는 작별과 이별은 이제 여자친구의 10대, 그러니까 티네이지 판타지에 대한 아름다운 마무리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이렇게 한 챕터를 닫은 다음에 다음 챕터로 넘어갈 수 있는 원동력을 만든 노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친구라는 그룹의 커리어에서 굉장히 중요한 노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자친구가 이런 식으로 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쭉 풀면서 사실 여자친구는 학교라는 공간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이 학교에 함께 머물고 있는 친구들 그리고 학교 바깥에 있더라도 그 우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시간을 달려서 같은 경우에는 상대가 누구인지 꼭 남자란 그런 게 지정돼 있지 않거든요. 그리고 뮤직비디오 안에서 보여주는 것도 그런 식의 뭐 이성애적 판타지가 아니라는 점에서 굉장히 여성 팬들에게도 또 남성 팬들에게도 상상의 여지를 많이 남겼던 그런 재미있는 트랙이었습니다. 65위 주인공은 나야 나는 아니고요. 네, 혼란을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국민 프로듀서들의 선택을 받았던 원어원의 데뷔곡 에너제틱이 65위에 올랐습니다. 이 곡의 만듦새에 대해서 사실 얘기를 잘 하지 않는 게 이 곡을 탄생시킨 이 멤버들의 이야기가 사실은 더 중요해서거든요. 이 에너제틱이란 곡은 완벽하게 그 푸듀의 시스템을 체화한 상태에서 나온 곡이라는 것도 중요한데요. 이 당시에 팬들의 투표를 받아서 이 멤버들이 결정이 됐던 것처럼 이 곡도 활활이라는 곡과 그리고 에너제틱 사이에서 팬들의 투표를 받아서 이제 완성된 곡이라는 점에서 또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었죠. 네. 만듦새 자체도 굉장히 저는 훌륭한 곡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가사 자체도 멈출 수가 없다. 달려나간다. 에너제틱이라는 가사와 맞춰서 굉장히 달려나가고 청량하고 쾌활한 이런 메시지를 음악으로 잘 구현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이 프로듀스 프로그램이 종국에는 또 여러 가지 논란으로 또 얼룩지기도 했지만 결국 한 시대를 상징하는 노래로서 이 에너제틱이라는 노래는 이 프로듀스 101 말씀하신 여러 가지 서사 그리고 국민 프로듀서들의 선택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어떤 종합적인 결과물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좀 보존해두고 기억할 노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64위는 티아라의 롤리폴리입니다. 복고 트렌드에 기가 막히게 편승해서 국민적인 인기, 이 롤리폴리, 롤리, 네, 국민적인 인기를 모았던 곡이죠. 네, 포인트 댄스 정말 잘 추시는데요, 기자님. 네. 2011년에 영화 써니가 또 극장가를 주름잡고 있었죠. 그때 당시에 유행했던 노래들, 이제 1970년대 디스코 파티 뭐 이런 것들이 롤러장 이런 키워드들이 굉장히 히트를 하고 있던 시점이었는데 이 롤리폴리라는 노래로 이 코어 콘텐츠 미디어와 티아라가 복고 트렌드에 완벽하게 올라탄 거죠. 그리고 노래 자체도 이게 신사동 호랭이의 노래인데
굉장히 좀 뭔가 진부하거나 촌스럽다는 인상이 아니라 과거에 그 유행했던 요소들을 하나하나 잘 가져와서 굉장히 세련된 부분으로 문법으로 풀어냈다. 그리고 따라 부르기 쉽고 아까 주셨던 포인트 안무가 하나, 두 개가 아니잖아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이런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맞물려 떨어지면서 결국 이제 티아라의 대표곡으로 자리를 잡은 노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신사동호랭이 같은 경우에는 이 티아라 때 이제 또 한 번 인기를 얻기 시작하고 또 주목을 받기 시작한 뒤로 이제 EXID까지 넘어가면서 어떤 그 팀만의 유행가 공식을 만들어낸 프로듀서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아까 뭐 프로듀스 101 얘기를 했던 것처럼 K-팝의 역사를 복귀할 때 절대로 빼놓아서는 안 될 작곡가 겸 프로듀서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63위는 오렌지 캐러멜의 까탈레나입니다. 완전체인 애프터스쿨을 능가할 정도로 뚜렷한 개성을 남긴 걸그룹 대표 유닛이죠. 아주 직접적으로 B급 정서를 표현한 그룹이었어요. 그래서 애프터스쿨의 유닛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이 그룹만의 색깔을 너무 확고하게 가져갔기 때문에 이 시장이 결국에는 또 생겼죠. 그래서 뭐 다른 그룹에서도 이제 걸그룹 유닛을 만들 때 이런 B급의 느낌을 살려서 유닛에 대해서 또 뭐 성공을 거둔다거나 이런 사례들도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넘볼 수 없는 원조격 B급 걸그룹, B급 유닛으로 이제 남아있는 아주 흥미로운 케이스입니다. 근데 사실 저는 오렌지 캐러멜의 까탈레나를 들으면서 아이돌이란 과연 어떤 존재인가를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이돌이라는 게 그때 당시에 K-팝 아이돌은 무대 위에서 굉장히 세련되고 칼군무에 멋있고 좀 아주 강렬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오렌지 캐러멜이 이제 마법소녀 또 다른 다양한 노래들을 가지고 들고 나왔을 때 이게 어떻게 아이돌 노래야라고 했지만 결국에는 많은 분들이 이 B급 정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만족감을 느끼고 또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을 했던 거죠. 앞서서 72위에 이름을 올렸던 비가 한 번 더 등장했습니다. 62위는 비의 태양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절절하고 굉장히 좀 차분한 분위기에서 진행이 되는데 그 위에서 이제 B 씨가 무대에 등장했을 때 선글라스 끼고 보잉 선글라스 끼고 등장했을 때 그 임팩트가 정말 그 당시에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충격적이었고 어떻게 보면 비의 노래는 항상 그 이후로도 약간 좀 서글픈 감성이 있어요.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It's Raining이나 Rainism 같이 이제 에고 충만한 노래들도 있지만 이제 널 붙잡을 노래 이런 노래들에서는 굉장히 좀 서글픈 이제 서정적인 정서를 가져간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박진영 씨가 만들어준 노래죠. 이 노래도 비의 청사진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노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데뷔할 때 이제 나쁜 남자라는 곡으로 이제 나와서 가사로 이제 박신영 씨가 갖고 있었던 그 연애관을 좀 보여줬다면은 이 뒤에서는 좀 더 그러니까 남성의 신체 부위에 대한 이제 상상들을 불러일으키는 안무라던가 그런 스타일링들을 하면서 이 B 씨가 이 태양을 피하는 방법에서도 그런 부분을 아주 여지없이 드러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박진영 씨와 B 씨가 어느 부분에서 닮아 있는지 또 그 이후에 박진영 씨가 프로듀싱했던 2PM에 이르기까지 어떤 식으로 남성의 몸을 또 보여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만드는 곡이었죠. 61위는 박지윤의 성인식입니다. 이전까지는 청순으로 대표되는 이미지였는데 180도 달라진 파격 변신을 하면서 숱한 화제를 모았죠. 사실 이 곡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여자 아이돌들이 이제 정말 성인이 되면서 많이 커버를 한 곡으로 기억은 되고 있어요. 그리고 박지윤 씨가 아주 매력적으로 이 곡을 표현해낸 것도 맞는데 이걸 긍정적으로만 바라보기는 사실 어려웠던 게 여성의 신체와 말, 그러니까 즉 노래로 표현했을 때는 노래에서는 안무와 가사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요. 이런 부분이 성적 대상화가 될 수 있는 지점들을 정말 완벽하게 하나부터 열까지 이제 박진영 씨가 아주 꼼꼼하게 프로듀싱을 해서 내놓은 곡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엄정화의 초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은유적으로 좀 절제하는 듯한 느낌이 있는 반면에 성인식은 이 태도가 완전히 좀 다르거든요. 굉장히 좀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죠. 이런 것들이 기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적 대상화나 여러 가지 여성에게 투영하고자 하는 박진영의 판타지를 드러내주는 곡으로 또 작용하는 부분이고요.
아니, 저는 아까 박혜아 기자님께서 커버를 많이 한다고 말씀하실 때 갑자기 싸이가 생각이 났는데 싸이가 커버를 했던 그게 있죠. 그쵸, 그쵸. 그죠. 아, 되게 충격적이었나 봐요. 그게 막 생각이 나네요. 그 안무가 이제 들어가 있는 네. 춤을 싸이 씨가 추셨었죠. 네. 실제로 남성 아티스트들도 굉장히 많이 커버를 하는 노래니까. 맞아요. 네. 네, 지금까지 서울신문 멜론 공동기획 K-팝 100대 명곡 70위부터 61위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60위부터 51위까지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